자, researchers have developed a software that scans the feelings on people's face and then produces a piece of computer-generated artwork. 여기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문법 문제를 낸다면 문법을 낸다면 나는 어디를 낼 거냐면 여기 어디니? 여기 produces 여기를 문제로 낼 거예요. 혹시라도 문법 문제를 낸다면 왜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도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의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누가 동그라미 1번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have developed가 동그라미 1번이니 아니면 scans가 동그라미 1번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됐죠? 오케이? 다른 거 간단하게 문장을 좀 잘라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정도 다른 거는 없어요. 됐죠? 그럼 해석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항상 주절 주어, 종수절 주어, 종수절 동사, 주절 동사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그랬잖아. 해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죠. 연구자들은 한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로 가야 되는 종속절 주어가 관계대명사야. 해석이 돼 안 돼? 해석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연구자들은 scan the feeling on people's faces.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감정을 스캔하고 computer generated artwork. 컴퓨터에 기반한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 그러니까 여기 예술 작품이라고 피스 오브니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본인들 해석이랑 비교해 봐야 돼. 이거 지난번에 해석 써오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본인들 해석 쓴 거랑 비교해 봐야 돼. 조금이라도 다른지. 시험 범위가 적어.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뉘앙스 하나, 아주 작은 거 하나, 세밀한 거 하나 이런 데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시험 범위 적잖아. 오케이? 듬성듬성 공부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자, 다시.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감정을 스캔하고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을 생산해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뒤에 It analyzes 8 basic expressions, including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mouth, and openness of the eyes, and the angle of the eyes. 됐죠?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겠죠? including 이런 표현 나오잖아. 뭐뭇을 포함해서 이런 거죠. 이걸 뭐 굳이 분사 구문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뭇을 포함해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마치 그냥 전치사인가 이런 느낌 정도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뭐뭇을 포함해서 이런 겁니다. including the position of shape of the mouth 끊어주시고 the openness of the eyes and the angle of the ey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해석을 해볼까요? 그것은 잠깐만 나라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또 하나 내고 싶어요. 어떤 문제를 내고 싶냐면 이세 관련해서 시험 문제 뭘 낼 것 같아요? 단수냐 복수냐? 그때 문제 내지 않아요. 이슬 보면서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어야 돼? 그래 순서를 낼 수 있어야죠. 대명사잖아. 무조건 선행사가 있을 거거든. 여기서의 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죠. 순서가 셔플링 되어 있을 때 이슬 보자마자 선행사가 존재하겠군. 그 선행사 뒤에 나오겠군. 이런 정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은 추가적인 정보를 먼저 처리합시다. 그것은 그 소프트웨어는 입의 모양과 위치. 입의 모양과 위치. 잠깐만. 우리 오브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뒤에 거에 앞에 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입의 위치와 모양, 눈의 열린 정도. 오케이? 오픈니스니까 열린 정도. 그리고 눈의 앵글, 눈의 각도를 포함해서 이것도 괜찮고요. 포함해서 8가지의 기본적인 감정을 분석합니다. 됐죠? 오케이? 다시. 그것은 입의 위치와 모양, 눈의 열린 정도, 눈의 각도를 포함하여 8가지 기본적인 감정을 분석해냅니다. This information is picked up by a webcam which uses data from the person's face to guess how the viewer is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는데 내려서 봐야겠네요. 자, 좀 이렇게 내려서 봅시다. This information부터. 자,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부터 how the viewer is feel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되죠? 그러면 듬성듬성 좀 묶어봅시다.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is picked up by webcam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 which uses data from the person's face to guess 이렇게 여기 to guess how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큰 덩어리들만 묶었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를 하나 내고 싶어요. 어떤 문제를 내고 싶냐면 disinformation 이 부분에 밑줄을 해야겠죠. disinformation. 잠깐만. disinformation이라고 부르자마자 잠깐만. 근데 위쪽에서 information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disin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잠깐만.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수능이 조금 쉽거나 문제가 쉬울 때는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만 디스라든지 대시라든지 더라든지 이렇게 썼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 않단 말이야. 좀 세련되게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disinformation 이라고 나왔잖아. disinformation. 얘랑 누구랑 연결하면 될까요? 그 윗문장에서. 위에는 문장에 누구랑 연결하면 돼요? 어떤 거? analyze라는 단어랑 연결하시면 딱 되겠죠. 이해됩니까? analyze가 뭐 분석하는 거잖아. 오케이? analyze. 그 analyze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 뒤에 나오는 eight basic expression. 이것도 괜찮아요. 또는 그 뒤에 나오는 뭐 입의 모양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오케이? 한마디로 앞문장 전체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것을 disinformation이다 라고 말을 해준 거죠. 자, 해석을 해보니까 disinformation 이러한 정보는 가장 작은 것부터 갈까요? 가장 작은 것부터 how the viewer is feeling. 이러한 정보는 그 viewer가 보는 사람이 how 어떻게 느끼는가를 추측하기 위해서 from the person's face 그 사람의 얼굴로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미안해 좀 잘못했다. 에이 sorry 미안 못 봤어요. 컴마 위치가 있죠. 추가적인 정보죠. sorry 그럼 다시 할게요. 이러한 정보는 by webcam 그 웹캠에 의해서 채택되어지는데 포착되어지는데 오케이? 포착되어지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근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웹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웹캠이라고 하는 것은 uses data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됐죠? From the person's face to guess how the viewer is feeling. 자, 다시 할게요. 이러한 정보는 웹캠에 의해서 채택되어지는데 그것은 viewer, 보는 사람, 그 웹캠이니까 웹캠을 보는 사람이겠지. 웹캠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추측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로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됐죠? 다음. The program automatically chooses colors and types of brush strokes each time the person's expression changes, and then paints a new picture of his or her mood. 자,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 어디서 잘라줘야 되냐면 여기서 한번 잘라야겠죠. 됐죠? 그리고 큰 덩어리 여기서 한번 더 잘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수업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서 꼭 알아두세요 라고 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each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each time이 접속사예요.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프로그램은 each time the person's expression changes and then paints a new picture of his or her mood. 이렇게 되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재미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요 and 있잖아. 요 and라는 단어 뒤에 paints 동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동사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 요 paints는 누구랑 같이 붙는 거냐? 요 paints가 이렇게 되고요. 얘가 여기에 되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왜냐하면 해석을 해보면 그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동적으로 페인트, 그림을 그립니다. 채색을 합니다. 색칠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깐 봐봐. 이거 잠깐 하나만. 요거는 꼭 요 지문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여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and나 or이나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 써먹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등위 접속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묶어주시라고 했고 항상 어디를 먼저 봐야 된다? 항상 뒤를 먼저 봐야 된다.
이 뒤에 거랑 똑같은 녀석을 앞에서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여기서도 페인츠 S 붙었고요, 여기서 체인지스도 S 붙었고요, 여기서 추지즈도 S가 붙었습니다. 뭐야, 그럼 다 똑같은데 어떻게 찾습니까? 자,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건 흡사, 수학에서 너희가 배우는 AX 플러스 AY랑 똑같은 거다 라고 했잖아요. 이해됩니까? AX 플러스 AY는 뭐가 돼? 이거 풀었으면 AX 플러스 AY가 되는 거잖아. 근데 더하기니까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A에 다시 AY 플러스 AX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돼요? A에 Y 플러스 X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보자면 A의 X 플러스 Y는 A의 Y 플러스 X랑 똑같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다? 아, X랑 Y랑, 즉 다시 말해서 등위 접속사 플러스니까 이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이렇게 바꿔 쓰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다. 전혀 지장이 없는 거다. 이런 결론 도출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얘를 찾아서 페인츠를 찾아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꿔 껴라. 간 동그라미 1번이라고 예측되어진 녀석과 바꿔 끼었을 때 말이 돼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페인츠랑 체인지즈랑 바꿔 쓴다면 얘랑 바꿔 쓰면 persons expression 이 페인트를 해야 되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사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바뀌는 것이고 페인트 칠,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건 누구다? 그 프로그램이 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 2번이고 얘가 동그라미 1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교적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왜냐하면 잘 몰라도 맞출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시제를 여기는 현재를 쓰고 여기는 과거를 썼다면 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너 여기다 현재 쓸 거야? 과거 쓸 거야? 가까이 있는 건 과거인데 실제로는 멀리 있는 거랑 일치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바꿔 껴라. 다시 결론.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주잖아요.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실제로 문제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풀어라? 바꿔 끼워라. 동그라미 2번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다가 문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다 뭘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바꿔 끼워라. 바꿔 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잠깐 내가 방금 말 잘못한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이 항상 문제인 거야. 오케이? 누가 동그라미 1번이길래 누구랑 똑같이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항상 여기 뒤에. 됐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녀석과 바꿔 끼워봐라. 그렇게 해서 맞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해석해보니까 프로그램은 여기부터 했죠? 그 프로그램은 잠깐만 더 프로그램도 밑줄을 하나만 쳐놓고 갈게요. 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요. 그렇죠? 앞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잠깐 이렇게 할게요. 그 프로그램은 the person's expression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이 바뀔 때마다 자동적으로 브러쉬 스트로크의 붓이죠. 붓의 색깔과 형태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또는 그녀의 기분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냅니다. 됐죠? 전체에서 이렇게 잘라준 거죠. 이렇게 잘라서 해석을 한 겁니다. 오케이? 주절 주어, 종수절 주어. 종수절 동사, 주절 동사. 다음에 연결되는 동사. 됐죠? 해석됩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해줄게요. 그 프로그램은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이 바뀔 때마다 붓칠의 색깔과 형태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고 그 또는 그녀 감정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냅니다. 됐죠?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e technology does all of this in real time.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죠. In real time. 이 real time이라는 말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얘는 뭐다? 실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실시간. 오케이? 실시간으로.
The technology. 그 기술은요. Does all of this in real time. 그 기술은요. 실시간으로 이 모든 작업들을 해냅니다. 쉽습니다. 다음. As the viewer's emotions change, the artwork responds accordingly. 자, 여기서 접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큰 덩어리는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 예술 작품은 viewer, 보는 사람의 감정이 변해감에 따라서 respond according, 그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순서 주절 주어, 종수절 주어, 종수절 동사, 주절 동사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쭉 해석이 가능하더라. 됐죠? 오케이? 요 얘기입니다. 필자가 주장한 바나 그런 거는 없어요. 주장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없죠. 근데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인 거죠. 됐죠? 개인적으로는 순서 또는 위치. 그래 순서나 위치 같은 걸로 내기가 참 괜찮다. 문제 자체가. 됐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요거는 아예 꼼꼼하게 저번에 조금 잘못 설명했던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건 꼼꼼하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얘는 Not everyone is able to travel abroad to study a foreign language. 자, 동사를 찾으실 때는 is able to travel 이 전체를 그냥 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냥 동사라고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to study a foreign language 전치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니 가로 묶어주시고 잠깐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는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 자,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마지막 부사. 명사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명사 수식이라면 형용사, 나머지 전부 다 부사. 나머지 전부 다 부사일 경우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는 주목부 아니고요. 명사 수식 아니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Not everyone. 잠깐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죠. 어떤 거? Not everyone. 여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우린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뜻이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Okay? Not everyone is able to travel abroad to study a foreign language. 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잠깐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지금 봐봐. 지금 해석도 잘 보면 주절 주어. 근데 종속절 주어가 없죠. 종속절 자체가 없죠. 근데 뭐가 있어? 준동사가 있잖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준동사는 절에서 모양을 바꾼 거죠. 절이라는 형태에서 구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부터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여기서 not everyone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every 뒤에 단수 나온다는 건 너무 뻔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So, what's the best alternative? 썼는데 여기 동사죠. 그렇다면 what is the best alternative? 가장 좋은 대안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잠깐만. 여기서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었나? 요거 단어 있죠. 요거 하나만 적어놓고 할까요? alternative. alternative란 단어가 있잖아요. alternative는요. 품사가 두 개입니다. 품사 두 개예요. 어떻게 두 개예요? 첫 번째, 얘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얘는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명사가 되었을 때는 대안책이란 뜻이에요. 대안책. 그리고 alternative가 형용사로 사용되면 얘는 대안책의 오케이? 몸을 대신해주는 이런 거죠. 대신하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alternate. 요런 단어도 있습니다. alternate라고 쓰면 얘는 형용사예요. 얘는 형용사로 교대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잠깐만. 여기서 명사인데 이 alternative랑 비슷한 명사 없습니까? 하나 더. alterat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오케이? 이건 뭐겠어요? 변화라는 뜻이겠죠. 얘는 명사로 변화, 교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대안책이 되죠. 대안책. 왜냐하면 한 가지 나온 게 뭐야? 한 가지 나온 건 해외로 가는 거죠. 해외로 가는 게 안 된대잖아. 그럼 그에 대한 대안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니까.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여기서 travel abroad. 이거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대안책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뒤에 갑시다.
Some linguists suggest using the extensive reading method. 자, 몇몇 언어학자들은 suggest, 제안합니다. Using the extensive reading method. 자, 재밌는 거, suggest 뒤에 뭐 나왔다? suggest 뒤에 ing 나왔다. 우리가 보통 많이 봤을 때는 suggest that 이렇게 말하잖아. suggest that 이렇게 말하는데 suggest가 목적어를 바로 취할 때는 동명사 취하는 겁니다. consider, suggest 이런 애들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요. 대절을 취하거나 to는 나오지 않습니다. Using the extensive reading method 이거죠. extensive reading method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그 best alternative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extensive reading metho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it is based on the theory that reading is the best way to imitate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됐죠? 동사는 여기 is based on, be based on 자체를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is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거는 없어요. that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해서 that을 봤더니 뒤쪽에 빠진 게 있다 없다? 빠진 게 없다. 그럼 얘는 뭐가 돼? 여기 that은 접속사가 되는 거죠. 접속사가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네. 근데 얘가 지금 주어야? 명사절인데? 뒤에 빠진 게 없어서 명사절인데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다? 이 앞에 있는 theory와 동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어떠한 이론이야? reading, 독서라고 하는 것은 is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입니다. 뭐 하는? to, 여기부터 가로 볼게요. to부터 수식하는 거죠. 수식. to imitate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오케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흉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오케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론에 기반한 것입니다. 해석 다시 할게요. 여기는 해석도 할게요. 그것은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it은 진주어 가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it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앞에 나오는 여기 extensive reading method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it으로 받아준 겁니다. 오케이? 요건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extensive reading method라고 하는 것은, 자, 해석 순서 잘 보세요. 그것은 독서가 뒤에 거부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과정을 흉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론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순서는 아까 동일하죠. 오케이? 주절, 종속절, 주절. 오케이? 이런 순서로 됐죠. 결국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뭐다? 요거 읽어라. extensive,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것을 읽어라. 이런 거죠. 됐습니까? 2번. The reader can reflect on the author's thought and hear the natural dialogue therein. 보니까 사실은 봐봐.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the reader, 그 리더는요 can reflect on the author's thought and hear the natural dialogue therein 이라 썼는데 동사를 보니까 이 reflect, 얘가 동사고요. 쭉쭉쭉 따라가서 hear, 이 동사가 되는 거죠. 됐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nd가 있는 거죠. 됐죠? 독자들은 reflect on the author's thought, 필자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hear the natural dialogue therein, 그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 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게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글을 골라내는 거잖아. 됐죠? 그럼 여기서 얘가 과연 extensive reading이냐라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잠깐 내버려 둘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잠깐만 내버려 둘게요. 그리고 3번 봅시다. In addition, 추가적으로, 자, 여기에 밑줄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In addition, 별표 쳐놓으세요. 이렇게. In addition, 추가적으로, reading an interesting novel is far more interesting than reading boring sentences or trying to memorize long lists of vocabulary. 됐죠? 추가적으로, reading an interesting novel, 흥미로운 소설을 읽는 것은 is far more, 잠깐만, far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far는 왜 나온 거야? 강조하려고 나온 겁니다. far more interesting,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than, 끊어줘야겠죠?
reading boring sentences or trying to memorize long lists of vocabulary. 잠깐만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써먹어 볼까요? 여기서 5월이란 표현이 나와서 동그라미 2번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맞습니까? Trying to memorize long list of vocabulary. 단어 겁나 많어. 막 200개 외워야 돼. 이렇게 막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나 또는 지루한 문장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잠깐만.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까지 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글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글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외국어 공부죠. 외국어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외국어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로.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해외로 가는 건데 이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대안책.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야? extensive reading이죠. 글을 읽어라. 글을 읽어라. 그런 다음에 2번 문장에 나왔던 게 뭐였어? 2번 문장에 나왔던 게 잘 봐봐. 두 번째 문장에 나왔던 것이 그래 이런 거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헷갈릴라. 이렇게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author thought. 이건 별거 아니야. 필자가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건 별거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닌데 실제로 중요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야? 실제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실제 대화가 뭔데? 그 외국어. 오케이? 그 뭐가 가능하다? 실제 대화를 청취할 수 있더라. 잠깐만. 실제 대화를 청취할 수 있더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쨌거나 플러스야. 좋은 점. 됐어요? 그래서 in addition이란 표현이 나오는 거구나. 또한.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in addition이 있는 거야. in addition.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interest novel. 재미있는 소설. 오케이? 재미있는 소설. 이 소설 뭐야? 읽는 거잖아. 이게 리딩이잖아. 게다가 익스텐시브 한 거잖아. 오케이? 교과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책을 그랬잖아. 좀 더 강렬하게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보다? 단어 암기보다 훨씬 재밌더라. 이거죠. Far more interesting. 훨씬 더 재밌다. 이게 훨씬 나아.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잠깐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 Those are the permanent problems that traditional method of language learning can't solve.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일단 동사를 보니까 얘가 동사죠. 그런 다음에 여기 can't solve 동사죠.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죠. 근데 여기 뒤에 뭐야? solve 뒤에 명사 빠졌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한 것들이 일단 첫 번째. 그러한 것들이 뭔데요? 그 도우즈가 뭔데? 잘 생각해봐. 도우즈라고 말하려면 그것들이라고 말하려면 저 앞쪽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존재해야 되죠. 그럼 도우즈니까 뭐가 돼야 돼? 복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복수 명사를 찾아보면 되죠. 앞쪽에 나온 복수 명사? 이거밖에 없는데? 롱 리스트밖에 없는데? 그럼 얘를 봐도 그 리스트가 문제인 거야? 그 리스트가 영원한 문제인 거야? 좀 이상하죠? 잘 안 맞아요, 지금. 맞습니까?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리스트가 아니라 앞에 나온 거. 그래. 1번, 2번. 요거 두 개. 1번과 2번을 동시에 받아 도우즈로 받고 싶어? 그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받아주면 좋은 거라며. 이게 좋은 거라며. 그래 놓고 나서 그것이 영원한 문제다? 전통적인 언어 학습의 방법들이 해결하지 못한 정통적인 영원한 문제가 숙제가 이거다? 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저번에 내가 조금 잘못 설명했던 것 같아서. 오케이? 요거 4번입니다. 그러니까 4번을 지우셔야 되죠. 여기를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얘를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갈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이제 얼마든지 이런 수능에서건 모의고사에서건 어디에서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해석만, 그냥 흐름만 이렇게 잡는 거 아니고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갑시다. Surely, extensive reading is 동사입니다. One of the best study skills for those who can at least read the foreign language and understand its structure. 됐죠?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가 3개니까 접사가 몇 개? 2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 나왔니? 여기 보니까 who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and 이렇게 나와 있죠. and 뒤에 뭐 나왔어요? 오늘 배웠던 거 써먹을까요? and 뒤에 뭐 나왔어? 여기 understand 나왔죠. understand. 얘가 동그라미 2번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얘가 동그라미 1번이었다면 understand가 됐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보면 sure, 분명하게 extensive reading. 잠깐만.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one of the best study skill for those who 잠깐만.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편하거든요. those who라고 하는 부분은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사람들. 어쨌거나 those who니까 이 who, those는 뭐겠어? 사람이겠죠. 복수잖아.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who니까 뒤에 뭐부터 나오겠어요? 동사부터 나오겠죠. 그러니 뭐뭐 하는 사람들 이라고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됐죠? can and need 최소한 read the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읽고 understand its structure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학습 기술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해석해 줄게요. 분명하게 extensive reading은 주어 reading은 이 reading은 이렇게 합시다. 이 reading은 최소한 외국어를 읽고 그리고 understand structure 그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됐어요? 해석은 유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정리할게요. 2가지의 장점이 있었죠? 2가지 장점.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정리. 이거는 3번 아닙니다. 오케이? 또 다른 장점은 아니에요. 3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 요 extensive reading 요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누구한테는 외국어를 외국어를 읽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이게 무조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것은 아닌데 뭐 꽤나 써먹을 만한 글을 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알파벳 공부하는 애가 있어. ABCD 공부에 외국어 책을 많이 읽으렴. 뭐한 짓거리야. 그건 되지 않는다고요.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건 아니야. 오케이? 이해됩니까? and 최소한 뭐 할 수 있어야 돼? 외국어를 읽고 구조 파악은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문장 분석할 수 있는 우리 맨날 하던 거. 그러니까 읽고 문장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방법들 중 하나다. 이런 거죠. 자 그럼 봐봐. 얼마든지 말장난이 가능한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난칠 수 있죠. 이게 무조건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말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모든 외국어 학습자의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어때요?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죠. 이해됩니까? 최소한 뭐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외국어 읽고 구조 파악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모든 외국어 학습자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됐죠? 그러니까 최소 조건이 있는 거죠. 이 extensive reading은 최소 조건. 이 최소 조건 하에서 그 최소 조건은 어떤 거야? 그 외국어 읽기가 가능해야 되고 읽기 가능하고 구조 파악이 가능해야 되죠. 이 2가지가 가능한 사람한테는 참 좋은 거다라는 거죠. 잠깐만 상징적인 단어는 best.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참 좋은 방법이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중간에 연결사 없이 그냥 갈 수 있었던 거야. 플러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서 역접이나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그때 정답을 2번인가? 이렇게 잘못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죠? 4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요 3번 지문이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표현들도 우리가 많이 모르는 표현들이 나왔었고 하니까 이 표현은 좀 잘, 이 지문은 잘 보도록 합시다. Contrary to popular opinion. 가로 묶어주시고 The phrase nature wrought in tooth and claws has been widely misunderstood. 됐죠? 문장 그냥 끝입니다. 그냥 주어, 동사야. 됐죠? Contrary to 이 표현 아셔야 됩니다. Contrary to 뭐뭐와 반대로 이런 거죠. 되게 유명한 의견과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Nature wrought in tooth and claws. 이 무슨 표현이에요?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본문 속에 있는 거니까 무자비하다 이거죠. 무자비하다. 여기서 tooth는 이빨이고요. claw는 이제 발톱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생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서 nature red래. 이 red 하면 뭐가 떠올라요? 피 이런 것들 떠오르는 거죠. 오케이? 선열이 낭자한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하다. 오케이? 무자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뭐 무섭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연 참 무서운 거야. 오케이? 무자비한 거야라고 하는 그 구문은 has been widely misunderstood. 굉장히 널리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잘못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오케이? 본인들 해서 비교하세요. 유명한 의견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은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구문은 굉장히 널리 오해되어져 왔습니다. 됐죠? 다음. Its only possible reference is to predatory behavior, where the killer may well have blood-soaked weapons as it settles down to gorge on the body of its prey. 이 문장 있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도 이 문장은 어디까지니? 여기까지. 요건 조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통째로. 구문 자체가 좀 길게 나왔으니까. 자, 가보죠. 동사를 볼게요. 여기 동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may well have. 그렇죠? 동사가 두 개 나왔는데 그래서 접사가 where 있죠. 여기서 너희가 꼭 하나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죠. 구문상의 표현. 이거 그때 우리 수업할 때도 말했었습니다. 어떤 거? may, well, 다음에 동사의 원형 썼죠. 태연 이거 무슨 뜻이었죠? may well? may well 다음에 동사 원형 무슨 뜻이야? 저런 쓱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은? 그렇지. may well 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표현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케이? 바꾸면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만하다. 뭐 있어요? 뭐뭐 할 만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eserve. deserve 다음에 투부정사로 해서 뭐뭐 할 만하다 이런 거죠. 뭐뭐 하는 거 당연하다 이런 거죠. 됐죠? 자, 요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써주면 오히려 더 헷갈려 하던데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may as well.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may as well은 뭐야? may as well은 이 뒤에 동사 원형 쓰는데 얘는 had better.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랑 동의어가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에 유일한 가능성 있는 reference라는 단어가 언급이란 뜻인데 적용이라고 약간 의역할게요. 오케이?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약간만 이제 의역을 할게요. 그것에 유일한 가능성 있는 적용은 is to predatory behavior. 포식 행위. 오케이? 포식 행위에만입니다. 컴마 where 나왔죠.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Where the killer may well have blood-soaked weapon. as 미안, 동사 또 있었네요. 미안. Settle down to gorge on the body of its prey. 됐죠? 오케이? 자, 해석해 보면 그것의 유일한 가능성 있는 적용은 오직 포식 행위에 대한 것인데, 오케이? 포식 행위인데, 오케이? 여기 to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에 적용되는 거잖아.
이거는 저기 왜 to가 들어가야 되죠? to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refer라는 단어 어떻게 써요, 우리? refer는 자동사입니다. refer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건 자동사라서 항상 어떻게 써? refer to 이렇게 써요. refer to. 항상 refer t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뭐뭐를 언급하다. 어디에 대한 언급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reference란 명사가 되고 뒤에다 to 전치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에 대한 것인데 the killer 그 상황에서 잠깐만 여기서 이런 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상합니다. 여기서 왜 하필이면 where를 썼습니까? 왜 관계부사 where를 썼죠? 다른 거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where를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포식 행위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오케이? 누군가를 잡아먹고 죽여야만 되는 상황 있잖아요. 오케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시츄에이션과 같잖아요. 시츄에이션이니까 어떤 where이라는 형태로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here를 쓴 겁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됐죠? 오케이? 이거 바꿨으면 어떻게 쓸래요? 이거 바꿨으면 이렇게 바꿨어도 됩니다. in which in the behavior 그 행위에서 이렇게 in which 오케이? in which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야겠죠. which 한 다음에 저기 뒤에 there 잠깐만 이건 안 맞겠다. 쓰지 마세요. in which 정도만 써주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케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됐죠? 오케이? 혹시라도 또 바꾸고 싶습니다 하면 and 저 뒤에 there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오케이? 그 there이 뭘 말하는 거야? 그 situation,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there 또는 in the situation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도로 바꿔 쓴다면 오케이? 억지로 바꿔 쓴다면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 포식행위라는 상황에서 킬러 포식행위니까 죽이는 애가 있고 죽임을 당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죽이는 녀석이 may well have blood-soaked weapons 피가 흠뻑 적셔져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얘를 죽여야 되잖아. 오케이? 가가지고 죽어라 내 먹이가 되렴 돼주니? 안 되잖아. 그죠? As it settles down to George on the body of its prey. 자, 접속사는 여기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해석 이렇게 해볼게요. 그 킬러가 얘입니다. 오케이? 이거 이중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이중 주어를 허용하니까 한국어는 킬러가 뭐하기 위해서 to George on the body of its prey. 그 먹잇감의 몸뚱아리, 오케이? 그 먹잇감의 몸뚱아리를 조르는 뭐야? 막 우적우적 먹는 거죠. 오케이? 우적우적 먹기 위해서 settle down, 오케이? 앉아있는 동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피가 흠뻑 적셔져 있는 무기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그것에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은 무자비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그것의 유일한 가능성 있는 적용은 포식 행위에 대한 것인데 그 상황에서 킬러는 그 먹잇감의 몸뚱아리를 쪽쪽 빨아먹고 우적우적 먹기 위해서 앉아있는 동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settle down 하기 때문에 피가 흠뻑 적셔져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뒤에 갈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호랑이가 발톱 갖고 있잖아요. 사자가 이빨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바로 넘어가지 말고 정리하고 갈까요? 자연은 무자비하다. 자연은 야만스럽다. 선열이 낭자하고, 오케이? 뭐 이빨이 막 드러나고 발톱이 드러나는 무자비한 상황이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widely misunderstood 이렇게 말했죠. have been widely misunderstood 이렇게 말했잖아요. 굉장히 널리 잘못 알려져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됐습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야. 그럼 항상 그런 게 아니면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네. 그 그럴 때도 있는 예외. 예외적 상황이죠. 그 예외적 상황이 뭐야? 바로 포식행위죠. 포식행위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예외적인 행동인 거죠. 그 포식행위에서는 누가 있어요? 킬러가 있는 거죠. 포식자인 거죠. 포식자. 오케이? 프레데터라고 써도 되겠죠. 포식자. 이 킬러가 포식자입니다. 이 포식자가 얘가 뭘 갖고 있어야 돼? 얘가 blood-soaked weapon.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무기가 내가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로 깨물면 아프니까 이빨이 뭉툭해야 돼. 이건 미친 짓이야. 말도 안 되죠. 어차피 잡아먹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 웨폰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워야죠. 이빨은 날카로워야 되고요. 오케이? 그 발톱도 날카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자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직 여기에서만 그렇다고요. 뒤에. 그러나 잠깐만 이글 전체에서 글 전체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어떤 거? but이요. 그러나 it has frequently been applied to 잠깐만 이런 거는 밑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apply to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적용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원은 뭐예요? 거기를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apply for예요. apply for는 지원하는 거고요. 적용하는 어디에 적용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pply to가 되는 겁니다. apply to fighting between rivals and the same species. 그런 데 있잖아. 그런데 이런 거 rival이나 동일한 종 또는 with the assumption that in the wild animals are constantly fighting to the death to establish themselves in a dominant role. 됐죠? 근데 이것은요. It has been frequently been applied to. 거기에 항상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항상 적용되어져. 잠깐만. 그러나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왜? 분명히 only possible reference라고 그랬어요. 포식 행위에만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게 유일하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rival이나 same species야. 그 어떠한 동물도 동족을 잡아먹지 않아요. 맞습니까? 동물들은 절대로 동족을 잡아먹는 경우가 없어요. 특별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동족을 잡아먹는 게 있어요?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나요?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나요? 그런 건 없어요. 뭐 무슨 거미 이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오케이? 대부분의 짐승들은, 대부분의 애니멀들은 동족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조선시대 그랬다며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육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몇 년 동안 굶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란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알겠죠? 동족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인간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잘못 쓰이고 있는 거. 오해. 항상 그런 게 아니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 여기서 지금까지 뭐가 나와야 돼? but. 예외, but. 그러나. 그럼 예외니까 뭐가 나와야 돼? 오해.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잘못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rival 또는 동족 에다가 이거를 적용한단 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럼 왜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합니까? 니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오케이? 뭐예요? 잘못된 가정이죠. 이러한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What the assumption that in the world 야생에서는 animals are constantly fighting to death. 싸우다 뒤진다고요. 뒤질 때까지 싸운다고요. 죽어버릴 때까지 싸운다고요. To establish themselves in a dominant role. 내가 짱이야. 내가 대장할 거야. 그때까지 싸우다 뒤져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할게요. But 그러나 그것은 그 it 여기서 it은 뭘 말하는 거야? 요거
무자비하다. 자연은 무자비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자연은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부터 할게요. 자연 상황에서 야생에서 동물들이 establish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dominant role 압도적 지위, 오케이? 지배적 위치에 두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다가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라이벌이나 라이벌즈 오브구나. 동족의 라이벌이죠. 라이벌 동족의 라이벌 사이에서의 싸움에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본인들이 해석한 거랑 다시 비교. 그러나 그것은 동물들이 그들 스스로를 지배적 위치에 두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다가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동족의 라이벌 사이의 싸움에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잘못한 거라고요. 뒤에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이런 문장들은 통째로 외우세요. 이 지문에선 이 문장 정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요거 외우세요, 그냥. 왜냐하면 몇 번 말했었지만 부정주어죠, 이거. 오케이? 부정주어는 아예 부정문처럼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 부정문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그 어떤 것도 from the truth, 진실로부터 더 멀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가장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보다 진실과 거리가 멀 수는 없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됐죠? 요거 지문 설명할 때, 그때 수업할 때 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further. 이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far. 그러니까 이거 for 이렇게 했다 그랬죠. 오케이? 그죠? 이건 further. 더 멀어지는 것은. 오케이? 여기서 뭐 약간 애매하게 쓰긴 했는데 더 먼 것은 없습니다.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오케이? 근데 진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봐. 이 거리가 진짜 물리적인 거리야?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arther가 아니라 further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니까 사실의 정도가 아닌 거니까. 다음, the overwhelming impression one gets from watching animal disputes is of remarkable patience and self-control. 자, 어디에서 이 문장을 좀 이제 제대로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묶었어야 돼요. 이렇게 묶으면 해석이 잘 돼요. 그렇죠? 이렇게요. 그렇죠? 압도적 인상, 굉장히 충격적인 느낌이죠. 충격적인 인상. 어떤 거? One gets. 여기 지금 목적어 빠져 있죠. From watching animal dispute. 동물들의 싸움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얻어내는 가장 압도적인 인상은 is of remarkable patience and self-control. 엄청난 인내력과 엄청난 자기 통제의 그것입니다. 됐죠? 해석은 이렇게. 그런데 이거 해석할 때 순서가 원래 주절, 주어, 종줄, 주어 이 순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항상 추가적인 정보를 먼저 한다 그랬잖아.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얘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부터 해석한 거예요. 오케이? 한 사람이 from watching animal dispute 동물들의 싸움을 보는 것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가장 충격적인 인상은 바로 엄청난 remarkable, 굉장히 놀라운 인내력과 자기 통제력인 것입니다. 됐죠? 잠깐만 이쪽으로 옵시다. 정리. 라이벌 동족의 라이벌이죠. 동족의 라이벌에게 무자비하다라고 했는데 그거 기본 가정이 뭐다? 기본 가정은 동물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한다. 오케이? 이게 기본 가정이잖아. 오케이? 근데 뭐 너무 자세하게는 더 쓰셔도 돼요. 오케이? 동물들이 싸움을 한다. 싸우다가 뒤진다. 죽기까지 싸움 이렇게 하자. 죽기까지 싸움 이렇게 쓰면 무자비하다가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자비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거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보다 진실과 거리가 먼 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럼 봐봐. 항상 이런 거라고 했잖아. 틀렸어. 끝이 아니라 틀렸어. 이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럼 뭔데? 그거 아니고 뭔데? 오히려 동물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동물 싸움이잖아. 동물 싸움은 무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동물의 싸움보다 인내다. 인내와 자기 통제라는 거죠. 인내와 자기 통제인 것이다. 근데 잠깐만, 인내와 자기 통제가 뭔지 아세요? 이 인내와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이 무자비와 정반대되는 표현이죠. 정반대예요. 아예. 그러니 진실과 이보다 거리가 멀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대척점에 있잖아요. 오케이? 맞은편에 있잖아. 가장 거리가 먼 거죠. 진실과 완전 달라요.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뒤에. The spilling of blood is not the norm. 피를 질질질 흘린다는 거 있잖아요. 피를 흘린다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It is rare event. 굉장히 드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는 그냥 사족을 달아준 거죠. 근데 이제 상징적인 말로 spilling of blood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있잖아. 글은 됐죠? 여기까지. 글의 내용 이렇게 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만약에 야 변형 문제 하나만 내봐 여기서 라고 하면 이거 원래 문제가 뭐였어요? 원래 문제가 빈칸이었나요? 원래 문제 빈칸이었어요? 어디가 빈칸이었어? 스필링 오브 블러드가 빈칸이었어요? 그럼? 뭐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나한테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빈칸 문제 풀어봐, 빈칸 문제를 내봐라 라고 하면 나는 여기요. 피를 흘린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the norm.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정상을 뭐라 그래요? 정상을 normal이라고 하잖아요. norm이 규범이거든요. 정상적인 규범이거든요. normal 이게 정상적인 이란 뜻이에요. 됐죠? 오케이? 근데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글을 전체를 다 읽었을 때 여기서 spilling of blood가 얘예요. 오케이? 이 무자비가 피 흘림이죠.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것은 동물의 싸움에서 드문 경우다. 그런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써도 왜냐면 글 전체에 대한 내용과 딱 일맥상통해요.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낼 수가 있지 않을까. 딱 여기.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단어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단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표현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얼마든지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죠. 아, 뭔가 폭력적인 거. 그러니까 무자비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이런 애들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얘를 빈칸으로 내든지. 물론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죠. 설마. 나오면 좋은 거고. 나오면 신나게 쓰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낼 수 있고 다른 학교 문제에서 지금 이제 다른 학교들 시험 다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끝났어. 오늘 시험 끝난 학교 되게 많거든요. 다른 학교 거의 다 끝났는데 다른 학교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Few people deny the fact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여기를 냈어요. deny라는 단어를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야, 너 여기다가 deny라는 단어를 쓸 거니 accept라는 단어를 쓸 거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요. few를 없애버린 거죠. 그럼 deny가 돼야 돼요? accept가 돼야 돼요? accept가 돼야 돼요. 맞아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냈었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오케이? 그러니까 뭐 꼼꼼하게 보셔라 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이런 것도 봐봐. not the norm.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예 비정상이다 라고 abnorma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비정상. 이렇게 not이랑 놈이랑 합치면 뭐가 돼? abnorm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 A, B가 들어가면 거리가 먼 이란 뜻이에요. away의 뜻이 돼요. away. 오케이? 거리가 먼 이란 뜻이 된다고요.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예 not을 없애버리고. 됐죠?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도 그냥 normal 이렇게 normal이라고 썼어요. normal이라고 쓰면은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봐봐. 비정상이다 라고 하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무자비가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상이다 라고 하면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면 돼요. 인내와 참을성.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연은 무자비하다. 말도 안 되는. 오히려 동물은 어떻다? 자연은 무자비하다가 아니라 동물과 자연은 자비롭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라고 썼을 때 이걸 자비를 써야 될지, 무자비를 써야 될지 이런 식으로 너희가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글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4번 글이 제일 논리적이게 읽음직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4번은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해볼게. 자, the crucial time-bound aspect of the entertainment is its perishability. 해석은 간단합니다. of가 나오면 뒤에 거 옆에 거라 그랬잖아요. 유흥의 중요한 crucial이 뭐랑 동의어입니까? crucial, important랑 동의어입니다. 중요한 이런 뜻이야. 오케이? 유흥의 중요한 시간과 관련된 원래 시간에 묶여 있는 이란 뜻입니다. bound란 단어는 bind의 과거 분사죠. bind, bou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에 얽혀 있는 특징은 바로 그것의 perishability입니다. 소멸 가능성.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너희의 머릿속에 글을 정리할 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할 때 꼭 담겨야 되는 단어가 perishability. 이 단어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소멸 가능성. 오케이? 첫 문장부터 좀 정리할까요? 첫 문장부터 어디 갔냐?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enter 유흥이라고 할게요, 그냥. 유흥과 유희라고 하는 것은 소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perishability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as with fruit 여기서 예전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with fruit 과일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오케이? 과일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experiences are time sensitive and they decrease in importance as time passes. 자, 글을 이렇게 잘라줄게요. 잘라줄게요. 됐죠? 이거 그냥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부터 할게요. 과일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민감하고요. 오케이? 시간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절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중요성이 감소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런 비유인 거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유흥에 대한 비유가 뭐야? 이 유흥. 이 뭐다? 이게 과일이죠. 과일. 근데 과일 자체라기보다는 과일 섭취. 여기서는 경험이라고 썼는데 과일을 가지고 무슨 경험할 거야? 과일 먹는 거잖아, 그냥. 오케이? 과일 섭취라는 것과 관련해서 잘 생각해봐.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오케이?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그 중요성, 과일에서의 중요성이 뭐예요? 과일을 가지고 비교한 거니까 과일의 중요성이 뭡니까? 맛이에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하겠죠. 됐습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이 화살표로 이렇게 저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 있잖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어떤 문제로 내기 좋아요? 어휘 문제로 내기 좋죠. 오케이? 어휘 같은 거 있잖아요. 오케이? 증가냐, 감소냐 이런 식의 내용들 있잖아요.
오케이? 항상 내가 반이어가 존재하는 글들은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를 내기 참 좋다. 이렇게 말했었잖아.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렇게.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됐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중요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소멸 가능성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무한대 쫙 흘러갔어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그럼 과일 어떻게 돼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사라져요. 그게 페리시가 되는 거죠. 소멸하다 사라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Unlike souvenirs, we purchase as mementos. Experience cannot be taken home. They survive in our memory rather than in our shopping bags. 근데 여기서는 unlike 이렇게 나왔죠? 좀 잘라줄게요. Unlike souvenirs, 기념품들이요. 오케이? 어떤 기념품이야? We purchase as mementos. 메멘토도 기념품이고요. 수브니어도 기념품이거든요. 근데 메멘토는 뭐냐면 메모리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갔다 왔잖아. 이게 메멘토예요. 오케이? 그 어떤 이게 기념품 말고 생각나는 단어가 없네. 기념품? 메멘토? 아이씨. 뭔지 기억나게 하는 거. 오케이? 리마인드 해주는 거. 리마인더의 느낌이 메멘토가 되는 겁니다. 메멘토로서 우리가 구매하는 수브니어. 기념품과는 다르게 experiences,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cannot be taken home, 집으로 가져와질 수가 없습니다. 문장 끊어줄게요. They survive in our memory rather than in our shopping bags. 됐죠? 자, 해석할게요. 우리가 메멘토, 그냥 메멘토라고 할게요. 기념품, 모르겠어. 메멘토로서 구입하는 기념품과는 다르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가져와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질문해 볼게요. 질문.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유흥, 과일, 여기에 뭘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수버니어를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수버니어를 적어야 돼요? 아니면 메멘토를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메멘토를 적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수버니어는 이게 수버니어예요. 이게 수버니어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수버니어고 나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나 다이소 갔다 왔어. 이게 메멘토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 손에 쥐고 있는 내 쇼핑백 속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건 수버니어고 머릿속에 그렇지 나 거기 이제 대치동에 있는 거기 그 다이소 있잖아. 거기 갔다 왔어. 이게 메멘토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는 게 메멘토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이 기억과 경험이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이거죠. 기억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메모리 속에 있는 거죠. 메모리라고 했나요? 이는 메모리. 메모리 속에 있는 것이지 쇼핑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여기서의 쇼핑백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 쇼핑백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수버니어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이 구도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케이. 뒤에 보니까 they survive in our memory rather than 뭐보다는 our shopping bags. 우리 쇼핑백보다는 기억 속에,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we can purchase a book, but the experience of reading is nonetheless mental. 그럼 이것도 해석되죠. 잠깐만, 또 한번 써볼까요? 북 어디다 써야 돼? 북이랑 같은 게 뭐예요? 북이랑 같은 게 수버니어인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책을 살 수 있죠. 책. 근데 독서의 경험이요. 얘랑 같은 말이 독서의 경험이죠. 이렇게요. 그 책을 감동적이었어.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감동적이었어. 한 20년 지나고 나서도 아닐걸요? 기억나지 않을걸요? 너희가 5살 때 엄마 아빠가 읽었던 그 동화책을 들으면서 깔깔깔 재밌어 라고 했던 게 지금 기억나요? 지금 보면 그거 재밌어요? 이런 유치찬란한 방구쟁이가 똥을 쌌대. 우린 그때 그거 보고 웃었어요.
5살짜리 꼬맹이들이 똥 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똥 얘기 엄청 깔깔깔해. 지금 너희가 방구쟁이가 똥을 쌌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러워. 이런 생각을 하죠. 재밌어 라고 느끼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10년 이상 지났어요.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너희가 재밌어요? 그 경험이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진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방구쟁이가 똥 싼 그 책은 어디 있어요? 니네 집에 있잖아요. 버리지 않았다면. 아직 책장에 있잖아요. 그건 사라지지 않았죠. 쇼핑백 속에 있는 수버니어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 그 방구쟁이 똥 싼 그 책은 안 사라졌다고요. 근데 그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너희의 경험, 과일을 먹었을 때의 느낌, 아, 우리 그 여행 갔었지 라고 하는 그 느낌들은 소멸된다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오케이? 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좀 더 갑시다. And, 이거 해석해주면 우리는 책을 구입할 수 있지만 독서의 경험은 멘탈, 정신적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걸 쭉 읽으면서 아, 이 단어 참 중요하겠다. 가 바로 멘탈인 거죠. 오케이? 이 멘탈이란 단어가 누구랑 잘 어울려요? 이 단어랑 잘 어울리죠. 이 단어가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정신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뒤에 갈게요. And while the book, jacket, and graphics may seduce us into buying the book, the experiential pleasure of that book lies in its verbal consumption. 동사가 두 개, 접속사는요 여기에 while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 우리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book, jacket, graphic 뭔지 아시겠죠? 이쪽.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돼? 아, 책의 구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책 사는 거. 책의 구매. 맞습니까? 오케이? 책의 구매. 봐봐. 책의 재킷과 와, 표지 겁나 예뻐. 이거죠. 휘황찬란해. 막 이런 거. 그래프 와, 사진도 완전 예뻐. 이런 거. 올 컬러야. may seduce. seduce가 뭐야? 매혹하다. 끌어들이다. 유혹하다. 이런 거예요. seduce us into buying the book. 그 책을 사도록. 오케이? 사도록 이끌 수 있는 반면에 experience pleasure with that book. 그 책의 경험적 즐거움. 경험적 즐거움은 lies in its verbal consumption. 언어적 소비에 있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 해석 다시 할게요. 일단 반면에이기 때문에 종속절 먼저 해결하고 올게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양보는. 여기서 while은 양보의 뜻입니다. 뭐 비록 뭐뭐실지라도.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책의 재킷과 사진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책을 구매하도록 매혹할 수도 있겠지만, 매혹할 수 있는 반면, 그런 반면 그 책의 경험적 즐거움은 그것의 언어적 소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필기되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뭐야? 라이랑 레이, 동사 변화. 이거 맨날 하던 거니까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들었다, 기억날 거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실제로 써보시고 암기하세요. 알겠죠? 라이 자동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책의 구매, 독서의 경험 이쪽으로 또 나눠지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그 독서의 경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기억 안 나요. 너희가 말했잖아. 그 방구쟁이 똥 싼 얘기 너희 기억나요? 어떤 얘기 있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시간 지나니까 기억 안 나는 거야. 그게 perishability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좀 더 갈게요. Not investment like gold or consumables like popcorn. Experiences are intangible with ever-changing content. 자, not investment죠. 오케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에요. Like gold or consumable like popcorn. 이 부분. 이거 지난번에 잠깐 말했었는데 학교에서도 그냥 쑥 넘어갔다면서. 그죠? 학교에서도 그 크게 설명 안 하셨죠? 그죠? 시험 문제 안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그냥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뭐 분사, 구문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설명을 했었잖아. 그죠? 근데 혹시 그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나 수업 만들었던 친구들은 동영 다시 보세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보시고 학교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냥 쭉 넘어가세요. 그냥. 오케이? 학교에서도 그냥 슥슥슥 넘어갔을 거야. 그럼 분사, 구문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쓱 넘어갔죠.
자세하게 설명했나요? 안 하셨죠? 그죠? 이분 설명 안 하셨을 거예요. 왠 너무 어려워요. 그때 우리 설명하면서도 어려웠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쓱 넘어가시면 됩니다. Not investment like gold or consumables like popcorn. 금.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 어렵잖아요. 이럴 때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골드바 이런 거잖아. 금은 이제 가치가 사라지지 않죠. 골드바 막 챙겨놓고 막 이런 거죠. 오케이? 금괴 이런 거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이불장 뒤져보면 나올 거야. 아무튼 금괴 이런 것들. 투자죠, 투자. 이런 투자가 아니야. 팝콘 먹는 거죠, 그냥. 오케이? 이런 거 팝콘 자체요. 잠깐만. 금 어디다 적을 거예요? 금을 여기에 적을 거예요, 여기에 적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금이에요. 골드. 그리고 뭐? 팝콘. 오케이? 금과 팝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말고. 그 소비 가능한 그런 거 말고. experiences.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are intangible. intangible. intangible이 뭐예요? tangible 하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얘기죠. intangible.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왜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아,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잖아. 시간 지나면 사그라들 거잖아. 없어질 거잖아. 이해되시죠? intangible. with ever-changing content. 뭘 가지고 있는 거야? ever-changing content죠. 끊임없이 바뀌는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바뀐다? 소멸 가능성과 동의어가 ever-changing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오케이? 서로 시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반비례로 가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그게 에버 체인징이에요. 알겠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라인이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죠. 기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고 기억 속에 있어서 intangible.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러다 계속 바뀌다가 결국에는 사라져요. 그게 perishability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에서 여기까지 이 문장에서 정말 야, 이 단어 중요하네. 여기 있죠. intangible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The value of an experience is based on an audience member's willingness to pay for it. pay for it. 됐죠? 동사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be based on 이런 거죠. be based on 그 경험의 가치는요. 경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to pay for it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청중의 자발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너희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죽을 때쯤에 너희 한 100살까지 살 거잖아. 100살쯤 돼가지고 내가 우리 집이 100평이고 저 밖에는 막 레드카펫 깔려있고 천연 잔디에 손자들이 거기 축구하고 있는 그 집, 내가 그 집을 갖고 있어. 잘 살았어. 이게 잘 산 걸까요? 아니면 저 마당에서 뛰어놀고 내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어떤 게 더 좋은 삶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평짜리 집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와서 할아버지 사랑해 시끄러 꺼져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난 돈 많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100억을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오케이? 근데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떤 게 더 좋은 삶이냐 나쁜 삶이냐 몰라요. 그거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죠. 다만 경험의 가치는요. 나는 100억짜리 집이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에 대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를 위해서 100원도 쓰기 싫을 거예요. 얘가 어디 할아버지 사탕 사줘 꺼져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 경험은 필요 없는 거니까. 헌데 나는 그 경험이 중요해. 사랑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 그게 중요해. 그럼 내가 100억이라도 쓰지. 나의 전 재산을 버리지. 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 경험을 위해서 오케이. 내가 가진 걸 쓸게. 그 자발성. 그 자발성에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투자, 금, 팝콘 이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좋아. 나는 그 경험을 위해서는 이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얻어지는 그 pleasure, 그 즐거움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걸 다 쓸게. 오케이? 그 팝콘 5,000원 하지만 그 5,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팝콘을 사서 내 여자친구랑 같이 서로의 입에 넣어주면서 먹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5,000원을 쓰는 거라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럼 얼마를 쓸 거니? 얼마를 쓸 거니? 그 가치는 내가 이걸 위해서 쓸게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발성이 있어야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생각해봐. 이 말을 왜 하냐면 봐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 그럼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요,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책은 사라지지 않고요. 이 기념품도 사라지지 않고요. 자자손손 뭐 대대로 겁나 비싼 거 사가지고 내 아들이 뭔가 팔아 먹을 때쯤이면 되게 비싼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골동품 이래가지고. 물론 쓰레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근데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얘도 사라지지 않고요. 이 책이 겁나 비싼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괴, 그 골드바, 이거 얼마 줬습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얘는 사라지잖아요. 아니, 곧 사라질 거에다가 100만 원을 씁니까? 미쳤어. 이런 거죠. 근데 쓴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막 뭘 하면서 뭔가를 액티비티 놀러 가서 여행 가서 뭘 하면서 후회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대부분 후회하지 않았는데 가장 후회하지 않은 게 스카이다이빙이거든요.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했었거든요. 비싸요. 스카이다이빙 그냥 훅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훅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만 원 조금 넘어요. 20만 원 조금 더 되는. 왜냐면 고도를 높일수록 더 이렇게 비싸지거든요. 20만 원이야. 큰 돈이죠. 20만 원. 큰 돈이잖아. 근데 후에 1도 없어요. 오히려 또 하고 싶어. 더 비싸도 할 것 같아. 너무 예뻐.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비행기 타고 창문으로 이렇게 막 안 보여서 막 이렇게. 그거 말고 문 열고 보는 거야. 태평양 바다를.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태평양 바다를 내려다보는 거야. 태평양 바다가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이 경험이에요. 이걸 잊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걸 위해서 20만 원 쓴다. 내가 100만 원 좀 많은 것 같아요. 20만 원 내가 쓴다. 이거죠. 자발적으로. 오케이? 사라지더라도. 이해되시죠? 오케이? 재밌는 거. 참고로 근데 그렇게 뛰어내릴 때 20만 원 주고 뛰잖아요. 거기다가 5만 원인가 더 주면 그 고프로로 찍어줘요. 내려가는 동안에 찍어줘. 그건 안 샀어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거? 그 동영상 돌려보잖아? 이거밖에 안 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 다른 사람 거 봤거든? 거기다 5만 원을 왜 써? 미쳤어? 그 동영상 클립 볼 것 같아? 너희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졸업 앨범이죠. 졸업 앨범 펴봐요? 안 펴보잖아. 난 대학교 졸업 앨범 안 샀어요. 왜냐면 중고등학교는 강매하더라고, 젠장. 그래서 샀죠. 대학교는 강매 아니에요. 안 샀어. 과감하게 안 샀어요. 난 안 살 건데? 왜 내가? 절대 열어보지 않거든.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야, 그 새끼자, 그 또라이 새끼. 이건 기억나죠. 오케이? 졸업 앨범이라고요. 난 그 동영상 클립은 안 샀어요. 돈이 아까웠거든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paid for an experience? 당신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잠깐만, 이 질문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필자는 이거보다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맨날 팝콘 사 먹고 책 사고 골드는 못 샀죠. 뭐 이런 거에 돈 쓰지?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곧 사라질 거라서 perishability, perishable 할 거라서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 너 여기다 돈 써본 적 있어? 그게 언제였어? 너 언제 돈을 썼어? 이 경험을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was it worth the price?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어요? 이게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두래요. 이제 그만합시다.